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22년 1회 실기기출 상세해설 특강을 진행할 인생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제 고객님들의 합격을 돕고자 만들었지만 정처기 합격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 무료로 공개합니다. 이 강의가 많은 수험생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일단 기출 보건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22년 1회 합격률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회 합격률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25.63% 정도가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응시자 대비 합격자를 이야기를 해요. 즉 응시자 19,000명에 대해서 합격자 4,880명인 거죠. 그랬을 때 합격률이 25.63% 정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대상자가 또 있죠. 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응시율이 76.88%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19.71% 이렇게 밖에 이제 합격자가 나오지 않는다. 대상자 대비 합격자는 20%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25%나 되는구나.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합격을 했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합격을 한다는 가정을 해 보죠. 그럼 응시자가 19,000명인데 합격자가 5,0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9,000명에서 5,000명을 빼게 되면 14,000명이 남게 되죠. 14,000명은 즉 불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불합격한 사람들이 이제 그 수험생들이 다시 또 시험을 보겠죠. 그중에 또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고 반대로 21년 3회차에서도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불합격을 하고 그 불합격한 사람들이 다시 또 도전을 해서 또 합격을 하고 또 불합격을 하고 합격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합격하는 사람들은 정말 적을 수 있다. 내가 합격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 최소 15% 안에는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기출 문제를 열심히 잘 분석을 해서 이렇게 시험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를 같이 보면 우리가 레이드 수준을 숫자로 쓰세요 라고 되어 있죠. 레이드 수준. 레이드가 뭘까요? 레이드 들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신가요? 공부하면서도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레이드는 이렇게 RAID 그래서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 그래서 여러 개의 하드 드라이브를 하나의 논리적인 장치로 결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드는 데이터의 안전성, 성능, 용량 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 그래서 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거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레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형태로 정의를 한번 넣어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겠죠. 이걸 보고 레이드의 수준을 판단을 해야 돼요. 다양한 레이드 수준이 존재하며 각 수준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드 수준은 페리티가 없는 스트라이핑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이게 어떤 형태냐라는 거죠. 페리티가 없는 스트라이핑된 세트. 이게 수준이 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해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은 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 0인데 즉 레이드 0번 수준이라는 거예요. 0, 1, 5, 6, 10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드가 무엇인지 앞에서 살펴봤고
그리고 나서 수준별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요번에는 레이드 수준이 0번으로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1번, 5번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괄호 넣기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요번에 레이드 0번은 그래서 레이드 0번만 알고 넘어간다? 그러면 시험 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이드 수준별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게 돼요. 레이드 0번은 스트라이핑, 1번은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번은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분산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스트라이핑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동시에 읽고 쓸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체 디스크의 용량을 합쳐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0번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레이드 0번 이렇게 보면 스트라이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드라이브 1, 드라이브 2 그런 디스크들이 있는데 그때 블록을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각각을 하나로 쓰는 거예요. 하나를 분산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이게 뭐다? 이거 분산 저장을 해서 하는데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다가 넣는데 복사하는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레이드 1번을 보게 되면 어때요? 데이터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중복 저장한다. 즉 미러링이에요. 미러링이라고 되어 있죠. 안전성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중복 저장한다. 용량은 단일 디스크의 용량만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미러링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블록이 1, 2, 3, 4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블록도 뭐예요? 1, 2, 3, 4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에서 보면 1, 3, 5, 7이고 얘는 2, 4, 6, 8인데 다르죠. 즉 이거는 복사가 된 거고 이거는 분산해서 저장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레이드 5번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5번, 6번이 있는데 5번은 스트라이핑 앤 페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페리티 6번은 스트라이핑 앤 듀얼 페리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와 페리티 정보를 여러 개의 디스크에 분산 저장하는 게 우리가 레이드 5번이에요. 그런 형태. 그래서 페리티 정보를 활용해서 디스크 장애 복구가 가능하고 전체 디스크 용량 중에 하나는 페리티 정보에 사용한다. 페리티는 이게 오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우리가 페리티 비트라는 걸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리티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드라이브마다 페리티가 이런 형태로 들어있죠. 그래서 레이드 5번은 Striping with Parity Across Drive라고 해서 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만 가지고는 외우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드 6번이요. 데이터와 복수의 페리티 정보를 여러 디스크에다가 분산 저장한다라고 했죠. 복수의 페리티 정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는 페리티가 하나씩이었죠. 레이드 6번 보면 어때요? 페리티가 3식이죠. 이런 형태로 복수의 페리티를 한다. 그래서 동시에 복구가 가능하고 전체 디스크 용량 중 2개는 페리티 정보에다가 사용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티가 없다라고 했죠. 그리고 스트레이핑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0번이고 페리티가 없다라고 하고 미러링 됐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1번이겠죠. 그리고 페리티가 있다 그리고 스트라이핑 됐다라고 하면 5번이고 스트라이핑 됐다 그리고 페리티가 2개다라고 하면 6번인 거예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잘 풀 수 있겠죠. 그리고 1번처럼 보이는데 이게 1 플러스 0이거든요. 우리가 1번은 뭐였죠? 우리가 스트라이핑이 0번이 우리가 스트라이핑이고 1번이 미러링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러링하고 스트라이핑을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드 1과 0을 결합하는 형태 1, 0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미러링하여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성능 향상을 위해 데이터를 스트라이핑하는 거다. 그래서 블록이 1357, 1357 이렇게 미러링이 되어 있죠. 그리고 2468, 2468 이런 형태로 어떻게 돼요? 미러링이 되어 있는데, 그죠? 네? 여기에 1, 2, 3, 4, 5, 6 이렇게 해 가지고 타이핑 또한 되어 있는 거예요. 분산해서 저장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RAID 1.0이라고 한다. 혹시 몰라요. 이런 그림을 주고 "이건 레이드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떤 수준인지 물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잘 보면서 '아, 이래서 이 수준은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번 문제를 보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DB 트랜잭션 연산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되어 있죠. DB 트랜잭션 연산, 일단 보기부터 볼까요? 커밋, 롤백, 리두, 세이브 포인트, 리커버리, 언두, 덤프, 로그. 여기서 아는 게 몇 개나 되나요? 우리가 보기에서 아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최대한 용어는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무엇은 장애 발생 전 DB로 복구하는 기법, 복구 기법이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변경된 데이터의 로그를 사용하여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상태로 데이터를 복구하는 기법이다라고 돼 있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기법인데 이게 장애가 발생하기 전의 상태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디스크에 저장된 로그를 분석한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로그에 기록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게 1번 답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연산을 했을 때 이렇게 해주냐라는 거죠.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일단 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이때 로그를 분석하여 완료되지 않은 트랜잭션들의 변경 작업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기법이다라고 돼 있죠. 작업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기법이에요. 여기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재구축하는 거죠. 즉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기법이에요. 작업이에요, 작업. 트랜잭션의 시작은 로그에 기록되어 있지만 해당 트랜잭션의 완료 기록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변경 작업을 되돌리고 롤백한다라고 해. 그러면 1번과 2번의 답이 무엇일까요? 답은 언두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트랜잭션 연산에 우리가 리드와 언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트랜잭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작업 단위인데 이 트랜잭션이 이렇게 있죠. 거기에서 이제 특징은 원자성, 일관성, 정리성, 지속성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스케줄, 연산 여기에서 뭐예요? 이제 커밋, 롤백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회복이라는 게 있죠. 회복의 연산을 보면 재실행하는, 취소하는 가 있고 그 회복의 기법 중에는 어때요? 로그 회복 기법, 그리고 검사 시점 회복 기법, 미디어 회복 기법 이런 것들이 있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봐요? 병행 제어 이쪽에서는 필요성의 뭐 갱신분실, 뭐 모순성 연쇄복귀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로 혹시 나오게 되면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의 이제 회복의 연산을 보게 되면 재실행과 취소인 리드와 언두가 있어요. 리드는 무엇이고 언두는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여기서 보게 되면 리드와 언두 트랜잭션의 변경 사항을 영구적으로 적용한다. 그리고 언두는 트랜잭션의 롤백 또는 실패 시 복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복구하는 데 쓴다라고 생각. 둘 다 로그 파일을 기반으로 이제 실행을 해 주죠.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다른데 이 목적이라는 게 그래서 얘는 데이터베이스 일관성과 내구성을 유지하는 거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변경사항을 재실행해서 복구한다. 재실행해서 복구한다.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는 거 그래서 얘가 답이 리두인 거고 어떻게 해요? 이전 데이터로 복구한다. 데이터를 복구한다. 그래서 이게 언두인 그래서 얘는 사용하는 게 다른데 데이터베이스 장애 또는 시스템 중단 후에 재시작할 때 쓴다. 얘는 어때요? 트랜잭션의 롤백 또는 실패 시에 사용한다. 이렇게 텍스트만 보면 좀 보기가 어렵죠.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리두, 즉 재실행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있을 때 트랜잭션 시작 시점,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 이런 게 있죠. 즉 트랜잭션이 시작돼서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시작해서 종료할 때까지 쭉 가죠. 그 작업을 처리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럼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여기 장애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트랜잭션 종료까지 가겠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1번 트랜잭션 연산으로 DB 내용이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리두 회복 절차를 수행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트랜잭션 시작 시점 복사본을 업로드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리두 연산을 수행해 가지고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을 보아서 트랜잭션 시작 시점 복사본으로 해서 복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언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언두는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복구했는데 또 트랜잭션 시작에서 트랜잭션 종료까지 똑같이 이런 형태로 가죠. 장애 발생 시점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트랜지션 연산으로 DB 내용을 똑같이 하다가 언두 회복 절차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얘가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로그 파일과 장애 발생 시점까지의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언두 연산을 수행해서 여기까지 올드 밸류 즉 이전 값으로 바꿔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두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 파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로그 파일은 어떠한 행동들을 다 기록하는 건데 그래서 기록 예제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파일 기록 계좌이체 트랜잭션이라고 T1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여기에 있는데 read x x를 읽어서 거기에서 5,000원을 빼고 그다음 write를 하고 다시 read를 y를 하고 그다음에 y에 5,000을 더해서 y에다 넣고 y를 write하는 트랜잭션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봤냐? 로그 파일에 기록된 로그 레코드를 보면 이걸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런 형태로 기록해요. 그래서 이 기록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공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T1 즉 트랜잭션 번호고 거기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리고 T1 거기에서 X죠. 원래 처음에 10,000원이었어요. 그랬는데 5,000원이 된 거죠. 왜 뺐으니까. 그리고 T1의 Y는 처음에 0원이었는데 5,000원이 됐기 때문에 5,000원이 플러스가 돼서 5,000원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T1을 커밋한다. 커밋은 데이터베이스 반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커밋이라는 게 나왔죠. 그럼 이게 트랜잭션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잭션의 연산 과정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용어가 있죠.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 이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때 트랜잭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하나가 다 성공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전체가 성공된 게 아니면 부분 완료 상태예요. 그죠? 부분 완료 상태에서 그러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볼트해서 이제 중단해서 실패가 될 수 있는. 그러면 롤백으로 해서 우리가 철회를 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부분 완료 하다가 전체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그때 커밋을 해서 완료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그림과 함께 같이 보도록. 이렇게 봤을 때 커밋 됐겠죠.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해요?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트랜잭션이죠. 트랜잭션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어떤 걸 뭐 딜리트하고 인설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인설트하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트랜잭션인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여기 세이브 포인트 A, 세이브 포인트 B 이런 것들이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 어느 순간에 이 세이브 포인트 B를 넘어왔어요. 그때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B라고 하면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으니까 세이브 포인트 B로 가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롤백 투 세이브 포인트 A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세이브 포인트 A까지. 즉 아마 여기쯤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면 세이브 포인트 A로 가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세이브 포인트가 없다. 아니면 그냥 롤백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한다? 커밋까지 가는 거예요. 즉 내가 트랜잭션 시작하기 전으로 뒤돌려 주는 거죠. 게임으로 치면 약간 백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게임으로 봤을 때 이게 소닉이라는 게임인데 이 소닉이라는 게임에서 여기 노란 거 이렇게 보면 이거를 이 소닉이 이게 치고 가면 이게 띵동 하면서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 내가 여기를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닉이 끝까지 스테이지 깨지 못하고 이번 스테이지 깨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것도 하나의 세이브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세이브 포인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소닉으로 예제를 가져와 봤어요. 그리고 계속 아까 로그를 이야기했는데 로그는 뭐고 덤프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게 로그가 있고 덤프가 있죠. 그래서 로그와 덤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방법은 이제 로그가 있고 덤프 방식이 있어요. 로그라는 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변경 연산이 실행될 때마다 데이터를 변경하기 이전 값과 변경한 이후의 값을 별도의 파일로 기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과 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덤프는 어떻게 해요? 덤프는 조금 다른 방식이에요. 전체, 즉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다른 저장장치에 주기적으로 복사하는 걸 우리가 덤프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해서 내보내기 하는데 as SQL 덤프라고 돼 있죠. 그래서 SQL 덤프라고 하면 즉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우리가 다른 데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복구할 수가 있어요. 덤프 파일로. 그래서 쿼리 덤프, 뭐 SQL 덤프 이런 말들도 아마 컴퓨터 쪽에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많이 들어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 트랜잭션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트랜잭션은 정말 중요하고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제 원자성, 일관성, 정리성, 지속들, 그 트랜잭션의 커밋, 롤백, 세이브 포인트들, 그리고 여기서 로그 회복 기법, 검사 시점 회복 기법, 미디어 회복 기법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DB 트랜잭션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제대로 공부해보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자바 코드에 대한 내용이네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바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클래스는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만들어져 있네요. 하나는 num이라는 클래스가 있고 또 하나는 자바 이그잼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랬을 때 num이라는 클래스는
to1, to2라는 인트형 타입의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고, 자바 이그잼에서는 이제 f1, f2라는 스태틱 보이드, 즉 스태틱 형태의 어떠한 메서드가 f1, f2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num이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어떤 값을 대입하고 그리고 어떤 걸 호출하고 결과적으로 num1, 그죠? num의 수 1에 있는 거, 이 값이 무엇이냐를 출력해라 라는 거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스태틱이 무엇인지, 그 인스턴스를 썼을 때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풀어 보셨나요? 정답은 2000입니다. 이 2000이 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num 그리고 이렇게 자바 이그잼 해서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클래스 내에 어떻게 있죠? 자바 이그잼 num이 있는데, 그 자바 이그잼 안에는 f1과 f2라는 메서드가 있고, 이 num이라는 클래스에는 int 타입의 수원 수투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여기 16번째 줄을 같이 잘 보면 이때 어떻게 되죠? num이라는 변수명으로 인스턴스 변수죠. 그래서 뭐를 해준다? num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만들어줬죠. 즉 만든다는 거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um 해서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이 타입부터 이렇게 값이 있을 수 있는 여기에 연결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num 이렇게 되어 있죠. num.to1 인스턴스 변수니까 이 수1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수1의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우고 같이 살펴보면 처음에 어떻게 되죠? 수1에 처음에 100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100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이제 f1의 num이라고 불렀죠. f1의 num으로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 이 num과 같죠. 근데 이 num은 클래스 타입이죠. 우리가 이제 메서드나 함수에서도 이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타입 이름이 얘는 클래스 num인 거죠. 그래서 같은 이 num은 이 nu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쵸? 클래스 num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건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같은 게 할당이 되고, 그래서 이 num도 똑같이 어떤 걸 가리키고 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num.수1을 했죠. 그래서 이 수1은 어떻게 된다? 여기 이거죠. 거기에 곱하기 10을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복합연산자니까 어떻게 되죠? num.수1은 num.수1 곱하기 10이 되죠. 그래서 누적해서 내 값에 곱하기 10을 한 값인 1000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끝났고, 그 다음에 19번 라인에서 num.수2는 num.수1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수1의 값을 수2에다가 대입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현재 있는 1000이란 값을 수2에다가 1000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f2니까 여기에서 호출이 이렇게 됐겠죠. 그때 num 해서 들어갔는데 얘도 똑같이 뭘 가리키고 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num.수1에 num.수2, 즉 num.수1에다가 어떻게 돼요? 수2에 있는 값을 더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수1에다가 1000을 더해서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끝났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해라 라고 했는데 어떤 걸 하라고 했어요? num.수1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000이 되는 거예요. num.수2였다 그러면 답은 1000이 됐겠죠. 그래서 답이 2000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봤는데,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스태틱이라는 거예요. 이 스태틱을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떤 게 안 된다? F1이나 F2를 이렇게 직접 호출할 수가 없어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num이라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 인스턴스 변수로 메서드를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직접 그냥 호출을 했죠.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직접 하려고 하면 스태틱이라고 꼭 써줘야 돼요. 스태틱은 정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공유를 한다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스태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서도 가끔 나오고 있고, 그 스태틱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태틱은 한번 또 나오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000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손으로 한번 풀어보면, 아, 이렇게 코드가 잘 돌아가는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면 다음 빈칸에 알맞은 SQL 구문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는, SQL 구문은 단골 손님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SQL 구문은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SQL 구문에서 지금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 정렬 순서를 변경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렬이라고 했을 때 바로 떠올라야 되는 거 오더 바이죠. 그래서 오더 바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구문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성적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 성적 테이블하고 이쪽 성적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쿼리를 실행을 했을 때 이 테이블 안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성적 테이블을 보게 되면 네임과 스코어, 즉 여기에서 네임과 스코어만 우리가 셀렉트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테이블에서 이 성적 테이블에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오더 바이를 해주면 되겠죠. 정렬을 하겠다. 그럼 어떻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98, 93, 96, 92 이렇게 뒤섞여 있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98, 96, 93, 92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가 제일 크죠? 제일 큰 값이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값이 제일 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작아지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 정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을 우리가 디센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에 DSC라는 게 나오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한다? 스코어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스코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다들 잘 푸셨나요? 그래서 정답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오더, 오더 바이, 엄마이에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고, 스코어, 스코어에 대해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DSC, 예? 우리가 ascending, descending, 그래서 DESC, 이거는 descending의 약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 다 같은데 어떻게 했죠? 오더바이하고 이 DESC 이 부분을 없앴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92, 93, 96, 98 이렇게 해서 안유진, 이은지, 이경지, 미미 이런 형태로 어떻게 됐죠? 제일 위에 있는 게 작은 값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름차순은 기본이기 때문에 안 써줘도 되고, 써주고 싶으면 ASC라고 써주게 되면 똑같은 결과값이 나온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겹치는 값이 없을 수도 있지만 겹치는 값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렬하려는 컬럼이 동일한 값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지금 93, 93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값이 겹치죠. 그래서 안유진과 ENG의 값이 겹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 주겠다? 오더 바이에서 스코어 DSC라고 해서 쭉 해 줬는데 이제 어떻게 해 주겠다? 네임을 기준으로는 ASC로 해 주겠다라고 하면 안유진이 아니깐 기억 니은 디귿 해서 아야 어여 오요 해 가지고 더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번엔 DESC로 했죠, 여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은지가 더 먼저 나오고 그다음 안유진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같은 점수일 때 같은 점수끼리 어떤 걸 다시 기준으로 보겠다? 이름을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은 데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의 정렬 기준으로 해서 해 줘야지만 이제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센딩, 디센딩이라고 했는데 어센딩 오더, 디센딩 오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센딩 오더, 디센딩 오더를 살펴보면 ASC 여기 요 부분 그리고 DESC 그래서 그 ASC, DESC라고 한다. ASC는 오름차순이라고 했죠. 그 스몰리스트 투 라지스트라고 해서 작은 것부터 점점점점 커지는 거고 여기서 얘는 라지스트 투 스몰리스트라고 해서 큰 것부터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셀렉트 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같이 그래서 셀렉트 문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있죠? 테이블명, 점, 속성명 해도 되고 테이블명 이렇게 대괄호가 쳐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속성명. 근데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별칭을 쓰고 싶으면 as라는 걸 붙일 수가 있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뭘 해준다? 속성들을 나열을 해주거나 아니면 그룹 함수를 가지고도 써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from하고 테이블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where하고 조건이라는 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그룹별로 해줄 수 있어서 group by라는 게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이제 having, group by having 해서 보통 이게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으로 했는데 이제 having은 뭐예요? 여기도 조건이고 여기도 조건이죠. 그룹에 대한 조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order by라고 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렬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구나를 잘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SQL문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SQL문 처리 순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select 저자 유발 하라리의 국적을 검색을 해라. 여기 보면 이제 저자가 있고 이렇게 정보가 있죠. 그랬을 때 select nationality를 뽑아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아줘 라는 건데 어서라는 뭐예요?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이 되겠네요. 근데 누구예요? 네임이 유발 하라리인 거 그래서 네임이 유발 하라리인 걸 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 해서 그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겹쳐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내셔널리티 이스라엘에서 요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셀렉트는 제일 나중에 하게 돼요. 즉 where를 먼저 하는 거죠. 처음에는 from을해서 이 전체가 나와요. 그중에 우리가 조건을 찾는 거죠. 그래서 where name 유발 하라리 하니깐 이 형태가 된 거죠. 여기만 딱 뽑힌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 줬다? 우리가 셀렉트해서 내셔널리티 하니까 여기만 따로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순서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더 바이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그래서 ASC 이번에는 이 도서명 즉 도서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이름으로 해서 ASC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ASC 없는데 이게 어센딩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노자 인문학, 다산의 마지막 공부, 대변동 이런 식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해서 피읗까지 이렇게 되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정렬을 오름차순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네임을 기준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ESC에 대한 예제예요. 도서 가격이 비싼 순서로 검색을 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비싸다는 게 뭐예요? 가격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가격을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오더 바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테이블에서 그리고 DSC라고 했죠. 디센딩. 그럼 가장 비싼 대변동이라는 책부터 해서 가장 저렴한 이제 인생 수업이라는 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 프라이스가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고 여기서 겹치는 값들이 있죠. 이런 형태로. 그랬을 때 어떻게 또 하고 싶냐? 프라이스로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더 바이를 하나 더 해줄 수도 있겠죠. 뒤에다가. 그래서 네임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뭐 ISBN을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값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겹쳤을 때 또 다른 정렬을 해줄 수가 있다. 그게 아까 배워봤던 그런 거다. 정렬하라는 컬럼에 동일한 값이 있는 경우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번 문제에서는 SQL 구문 중에 오더바이에 대해서 제일 배워봤어요. 그래서 SQL 구문은 다양하고 많고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음 질문에 대하여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 이상현상은 데이터의 중복 저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 이로 인해 데이터의 일관성과 무결성이 저하되며 데이터베이스의 성능과 효율성도 저하될 수 있다. 이게 이상현상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상현상 중에 딜리션, 어노말리라고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즉 이거는 삭제 이상이에요. 삭제 이상. 그러니까 삭제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 이게 삭제 이상이다. 그럼 이 삭제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술형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볍게 준비해 두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상현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해야 되는데 이상현상은 그죠? 이렇게 삭제 이상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죠. 삭제 이상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중복된 정보로 인해 특정 데이터를 삭제할 때 데이터의 무결성이 깨지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무결성이 깨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무결성이 무엇이냐 이거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제가 보도록 하고 일단 이상현상이라는 걸 보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합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세 가지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필요하다? 정규화를 하는 거예요. 정규화를 하는 이유가 이 이상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규화는 이렇게 정규형이라고 해서 제1정규형부터 제5정규형까지가 있죠. 그리고 이 정규형을 만들어 줄 때 뭐가 중요하다? 함수 종속 관계가 중요한. 그래서 함수 종속 관계를 보면서 그 정규형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만족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무결성은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예상된 규칙과 제약 조건을 준수하는 상태를 우리가 무결성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깨진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로서 굉장히 좋지 않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아주 데이터가 정확해야 되고 일관적이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결성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결성이 깨지는 거를 우리가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 데이터를 삭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이상현상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상현상 불필요한 데이터 중복으로 인해 즉 데이터가 중복이 됐다. 어떻게 된다? 릴레이션에 대한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 연산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삽입,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해줄 때 우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라면 그게 이상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화는 뭐예요? 여기 있는 이상현상을 제거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올바르게 설계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이 정규화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현상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상현상의 종류를 보게 되면 삽입 이상, 갱신 이상, 삭제 이상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삭제 이상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삽입 이상을 보게 되면 새 데이터를 삽입하기 위해 무엇이? 불필요한 데이터도 함께 삽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이걸 삽입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갱신 이상은 중복 튜플 중 일부만 변경하여 데이터가 불일치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면 이걸 갱신 이상이라고 한다. 여기서도 삭제 이상을 보게 되면 튜플을 삭제를 했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까지 삭제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 손실이 있다. 그럼 이게 삭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삭제 이상은 이런 형태로 써서 해도 정답이고, 키워드는 데이터가 손실된다, 무결성이 깨진다,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삽입 이상, 이상현상이라고 했죠. 어떤 이상이 있는지 보죠. 여기서 봤을 때 고객 아이디와 이벤트 번호가 어떻게 돼 있죠? 얘가 전부 프라이머리 키예요. 그래서 저는 고객을 한 명 등록하고 싶어요. 멜론이라는 고객을 등록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봤을 때 고객 이름은 성원용이에요.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이분이 멜론이라는 아이디로 가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등급까지도 어떻게 찾았어요. 그런데 난 이벤트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고객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벤트 참여 릴레이션의 삽입 이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비어 있으면 삽입이 불가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다? 우리가 테이블을 아직 정규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테이블들을 정규화시키면서 점점 쪼개주게 돼요. 그리고 갱신 이상을 보게 되면 갱신 이상 우리가 여기 보면 전부 골드 등급이었죠. 정소화라는 고객님의 등급은 골드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개는 VIP고 하나는 골드죠. 이분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해서 VIP 등급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때는 골드죠. 그래서 뭐예요? 이벤트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등급을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도 바꿔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다? 이렇게 평소화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VIP인지 골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가 불일치하죠. 이런 것들은 절대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정규화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갱신 이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삭제 이상을 보게 되면 삭제 이상,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정보를 삭제를 하려고 해요. 즉 김용욱이라는 이 고객이 우리가 아이디를 오렌지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객이 탈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워주려고 했는데 지워주다 보니까 뭐가 없어져요? 우리가 이 이벤트 번호, 여기 보면 이벤트 번호가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1, 5, 4, 3, 2, 5,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 이벤트 번호가 이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등급조차도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다? 우리가 데이터 손실을 발생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이 5 번과 5 번은 이벤트 번호가 같기는 하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봤을 때 이 등급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서 얘는 이 004가 이것만 가지고 있죠.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아직 제대로 만들어진 테이블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 보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겠네.' 하면서 우리가 정규화를 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테이블을 점점 쪼개주게 된다. 그래서 5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삭제 이상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이상 연상에 대해서 같이 해 봤고, 저번 시간에는 제가 함수 종속에 대해서 한번 했던 강의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